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5일 수요일 또 이제 촬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입춘이 2월 3일이었는데 2월 3일 입춘인 것 치고서는 정말 그 날씨가 춥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변하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 아주 급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제가 그 최근에 미국 정치의 변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거를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리즈 첫 편인데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중공 붕괴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모든 외교 정책은 그것이 중공 붕괴를 그 뒤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중공 붕괴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충격과 공포의 외교 정책, shock and aw라고 그래가지고 뭐 충격과 공포라는 뜻인데 군사 작전을 얘기할 때 저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그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은 거의 충격과 공포의 외교 정책입니다. 뭐 발표하는 거 보면 세상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가 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트럼프의 외교 정책, 이것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파나마 정책, 파나마가 직접 대상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그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과 공포의 외교 정책 아메리카 대륙 편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행정명령만 300개의 사인을 했습니다. 그 행정명령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지는데 300개나 사인을 했다는 사실은 완전히 그 흐름을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뭐 동쪽으로 가는 흐름을 그냥 서쪽으로 바꿔버린 정도로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 속도가 정말 빨라요. 그래서 미국의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모두 빛의 속도로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세계를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그냥 군사 용어로 적을 압도하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적이 아예 싸울 의지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상대방이 보통 하루 버티더라고, 하루 이틀. 그러고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 꿇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shock and aw를 또는 rapid dominance,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해버린다라는 신속한 제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shock and awe, 충격과 공포라는 말을 붙이게 된 것은 사실은 뭐 제 아이디어 100%가 아니고 제가 미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미국 ABC라고 뭐 미국의 주류 방송이죠. 우리나라의 뭐 MBC쯤 되는 방송인데 거기에 스테파노풀루스라는, 여러분 사진 보십니다. 스테파노풀루스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외교 정책, 국내 정책을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shock and aw다. 그러니까 완전히 충격과 공포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파노풀루스는 아주 그 날리는 정치 분석가입니다. 클린턴이 젊었을 때 정말 무명의 주지사일 때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아주 그 선거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ABC의 명 앵커로 수십 년 동안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를 모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강간가늠한 그런 성범죄자다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한테 이제 고발당했죠. 고발당해가지고 1,5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이제 합의를 본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스테파노풀루스가 2월 3일자 방송에서 트럼프의 정책은 충격과 공포다. 정말 충격과 공포답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그림을 보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X에 떠 있는 그 밈들입니다. 비스트 모드, 비스트라는 게 뭡니까? 그 야만적인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철조망에 갇힌 트럼프가 야구 배트를 들고서 무엇인가를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황소가 트럼프라는 이름의 황소가 막 뛰면서
이 도자기를 다 부셔버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This is what I voted for.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의 이런 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를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기존의 미국을 또 기존의 세계를 아주 대폭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X에 그 재미있는 그 글이 올라왔는데 and wokeness라는 건 뭐 깨어있는 시민, 깨시민. 그동안 깨시민이 세상을 지배했었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은 깨시민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가 2주 동안에 한 걸 보라 하고서 쭉 써놨는데 멕시코가 미국한테 굴복했습니다. 파나마도 굴복했습니다. 콜롬비아도 굴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굴복하고 그리고 캐나다 패니킹. 캐나다가 지금 공황 상태가 됐습니다. 뭐 불법 이민이 하루에 몇천 명씩 지금 쫓겨나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 인질 다 석방 귀국됐고 그리고 DEI 종식. DEI라는 것은 뭡니까? 명색은 흑인이라든가 뭐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소수파를 다 잘 중용하자 하는 그런 그 미국의 새로운 깨시민적 정신인데 그거가 다 종식됐습니다. 이제는 실력대로 해라, 능력대로 해라로 바뀌었죠. 그리고 미국의 관력기구, 정부가 너무 크고 부패했어요. 그것을 다 축소하고 있고 그리고 FBI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의 정치 도구가 돼가지고 공화당을 엄청나게 못살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집이 완전히 압수수색 당하고 그랬었죠.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USAID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제개발처 우리 어렸을 때도 그 USAID가 주는 우유 이런 거 다 먹고 한국 사람들 이제 또 뭐 배고픔을 면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USAID가 완전히 지금 부패의 그 온상입니다. 그 지금 축소 내지는 폐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에는 남자 여자 외에는 없다라는 정말 그 상식적인 그런 또 조치도 미국이 취했습니다.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담당해가지고 벌써 돈을 수십억 달러를 절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위 관리 중에서 정보부에 있던 사람들, CIA 이런 데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51명에게 다시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트럼프가 되자마자 국경 침범하는 그 국경 침입자가 93%가 감소했고 뭐 이런 등등 뭐 엄청난 그 미국 전체가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군용기입니다. 거기에 잡혀갖고서 축출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콜롬비아로 가는 사람들인데 콜롬비아 불법 이민자들인데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콜롬비아로 가게 돼 있는데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 비행기 콜롬비아에 착륙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정말 몇 시간 만에 콜롬비아 대통령이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사람들 콜롬비아로 그 출국시키는데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 콜롬비아 대통령 전용 비행기까지 보내서 저 사람들 이제 추방 작업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못 버틴 거예요. 바로 콜롬비아 대통령 사진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포 페트로가 당연히 사회주의자죠. 그 사람이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겠다는 그 말에 놀래서 다 불법 이민자, 콜롬비아 출신 불법 이민자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추출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도 미국에 파견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며칠 전이죠. 2월 1일입니다. 트럼프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다가 관세 부과를 했는데 저 제목을 보십시오. 내셔널 이머전시입니다. 이거는 무역 전쟁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미국을 위기 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다.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일단 걔네들을 벌하겠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에 펜타닌이라는 마약이 대거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 마약을 만드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그 마약이 중국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국경에 붙어 있는 나라죠.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에다가 중국제 펜타닐을 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도 보내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까지
이거는 국가 안보, 국가 비상 조치로서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순수히 무역 전쟁을 넘는 국가 안보 정책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럼프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글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 유튜브도 올리고. 저 보세요. The end. 트럼프 끝났다. 캐나다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냐. 저기 뒤에 있는 그림 보면 캐나다에 그 기름이 들어있는 드럼통이에요. 트루도가 미국으로 기름 안 보낼 거야. 그럼 미국 큰일 나죠. 지금 캐나다 기름이 미국으로 많이 오니까. 그래서 트루도도 저 사람은 뭐 이미 사임한 사람이지만은 다음번 후임자 나타날 때까지 트럼프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캐나다 will retaliate with 25% tariffs. 캐나다도 25% 관세로 미국을 되받아칠 거야. 여러분들 저런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 엉터리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을 때는 뭐 봐도 괜찮은데 저거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러고서 트루도가 또 그랬어요. 미국의 그 공화당 주들, 저 사람은 공화당의 보수주의를 싫어하니까 공화당 주들한테는 특별히 괴롭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니까 미국 공화당 주 중에서 큰 주 중에 하나인 텍사스 주지사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트루도 총리 조심하시오. 텍사스 경제가 캐나다보다 더 큽니다. 예, 미국의 텍사스 주의 경제력이 캐나다 전체보다 더 큽니다. 트루도가 미국의 공화당주를 표적으로 삼아서 못 살게 굴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텍사스는 그 경제력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으로 만약 합쳐진다면은 경제력으로 미국의 네 번째 주가 됩니다. 제일 큰 주가 캘리포니아, 두 번째가 텍사스, 세 번째가 뉴욕, 그리고 캐나다가 뉴욕 다음에 네 번째밖에 안 되죠. 여러분,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의 중심은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하니까 둘 다 저항하겠다고 일단 대면했습니다. 캐나다는 송유관도 차단하고 그리고 공화당주를 겨냥한다고 얘기했죠. 보세요. 미국 경제가 멕시코의 15.5배입니다. 15.5배. 15배 센 나라하고 1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랑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멕시코는 미국에다 수출하는 이 돈이 멕시코 GDP의 27.5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막으면 멕시코는 GDP가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멕시코에 수출하는 거, 그것은 미국 GDP의 1.3%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관세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는 그 수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캐나다가 미국한테 또 경제적으로 덤비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캐나다의 9.6배입니다. 9.6배. 그런데 캐나다의 수출액 중에서 72%가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의 수출액의 25.4, 그러니까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돈은 캐나다 GDP의 25.3%입니다. 캐나다 GDP의 4분의 1이 캐나다가 미국에 수출하는 돈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캐나다에다 수출하는 것은 미국 GDP의 1.5%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출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캐나다가 미국의 상품을 못 팔면은 캐나다 경제가 4분의 1이 붕괴되고 미국이 캐나다에다가 못 팔면은 1.5%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캐나다도 다 칼을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유튜브 올리는데 그런 건 다 엉터리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정적인 엉터리가 저겁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기름을 보내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름을 보내고 캐나다 기름이 오기 때문에 미국이 또 안정적으로 물론 미국은 자기네가 다 파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데 트루도 총리가 캐나다 기름을 미국에다 팔지 않을 거야. 그러면 누가 죽느냐? 캐나다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캐나다의 그 좌파들이 캐나다 서부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 로키산맥 부근에서. 거기서 나온 기름을 저쪽 그 캐나다 동부가 대도시들이 많죠. 글로 보내야 되는데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데 그것은 공해 산업이라서 건설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좌파들이 그거를 건설을 못했어요. 동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그러면 동쪽은 어떻게 기름을 확보하느냐? 미국으로 갔던 기름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으로 기름을 안 보내면은 캐나다 동부가 기름이 고갈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캐나다 좌파들이 환경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트럼프는 이것을 다 알고 캐나다에게 25%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네. 먼저 멕시코가 항복했죠. 멕시코가 항복하면서 조건이 미국한테 너무 좋아요. 25% 제발 없애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10,000명의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경을 봉쇄해 드릴게요. 그리고 펜타닐 미국으로 파는 거 우리 멕시코 군대가 다 가서 막아줄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루 만에. 그래서 지금 멕시코 군대가 멕시코 국경 지키러 갑니다. 멕시코 군이 가서 미국 국경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케이, 좋은 일이야. 앞으로 한 달 동안 두고 보겠어. 한 달 유예해 주겠어. 효과가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더 유예를 해주는 것이죠. 캐나다 사람이 만든 그 글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현재 상황에 관해서 한마디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미국이 캐나다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인들은 우리를 캐나다 사람들을 그리고 캐나다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구출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지도 보니까 미국은 미국 깃발로 돼 있고 캐나다는 캐나다 깃발이 아니라 중국 깃발로 덮어놨죠. 지금 캐나다의 정치가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애들이 하는 말로 하면 중국 돈에 다 먹혔습니다. 중국한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캐나다 시민들은 중국을 싫어하는데 캐나다 정치가들은 중국의 앞잡이처럼 돼 있다는 그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 침투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팬다의 발톱. 중국이 발톱을 전 세계적으로 뻗치고 있는데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돼 있죠. 캐나다의 정치가들을 중국이 산 겁니다. 캐나다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캐나다를 친중국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캐나다 국민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책에 대해서 그 소개한 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해왔던 간첩 행위, 기업 침투, 정부 기밀 탈취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캐나다의 중국계 및 비중국계 시민들을 얼마나 괴롭혀왔는지에 대해서도 폭로하고 있다. 광범위한 내용을 권위 있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제가 저런 종류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중국과 호주, 중국과 뉴질랜드 전 세계 곳곳을 전부 타락시키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결코 덜하지 않을 거라고 칩니다. 캐나다 시민이 그랬습니다. 캐나다가 차라리 미국의 한 주가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중국한테 이렇게 쩔쩔매고 사는 정치가들 싫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2월 2일 날 글을 쓴 걸 보니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한 말이에요. 1월 2일 날. 우리는 캐나다에게 수십억 달러씩 대주고 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캐나다가 보유한 것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도 무한정이 있고 자동차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야. 지금 캐나다가 조립해서 미국에 팔죠.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로부터 이제 나무를 사오는데 미국의 나무 충분합니다. 필요한 것보다 나무가 더 많아. 그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캐나다에게 이처럼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국가로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야. 잔인한 말 같지만 진실이지. 그렇다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캐나다 사람들 세금도 덜 내고 60% 내려간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훨씬 훌륭한 군사력에 의해서 안보도 제공받고 그리고 관세도 없어지게 될 것이야.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죠. 캐나다가 미국이 51번째로 주면은 지금 캐나다가 당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멕시코 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저거는 미국의 미국 사람들 가구 집집마다 가구들 많죠. 그 가구를 중국 회사가 캐나다로 공장을 옮겨갖고 만들고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면은 미국이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데 멕시코에서 만들면은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은 또 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 없이 들어간다. 꼼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가구 회사들이 캐나다 몬테리올에서 저 가구를 만들어서 다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꼼수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아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라는 회사가 있죠. 볼보는 스웨덴 회사지만 그 주인이 중국의 지리 자동차입니다. 중국이 2010년에 18억 불 주고 샀어요. 그게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어요. 왜?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관세를 많이 때릴 테니까 트럼프가 볼보를 꼭 집어가지고 볼보는 특별히 200%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200% 또는 500%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쓰기도 했어요. 이제 작년 10월 13일 날 선거 유세 중에 폭스뉴스랑 인터뷰한 겁니다.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중국 자동차, 볼보 자동차 200% 관세를 때리겠다. 500%는 물릴 수 있다. 중국이 다 꼼수 쓰는 거 봐줄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트럼프가 25% 관세를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때린 중요한 이유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 그러니까 펜타닌이라는 중국제 마약이 들어온다는 것 첫 번째 이유고,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중국 공장들 관세를 많이 내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면은 그 캐나다에 있는 또는 멕시코에 있는 중국 회사를 스스로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노리고 트럼프가 저런 정책을 만든 것이다라고 보면 되죠. 이처럼 트럼프가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아주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것도 뭐 싸움 시작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방송인 뉴스맥스에서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뒤처져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적으로 세계의 바보, 멍청이였다. 서커라고 그러는데 세계의 경제적인 서커였다. 잘 속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현금 인출기, 돈 찾는 기계에 불과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지금 이제 칭찬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멕시코는 말이죠. 자칫하면은 미국 군사력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는 곳이 됐습니다. 지금 저기 그 미국 신임 국방장관인데 아주 강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여러분들 그런 영화 많이 봤을 거예요. 멕시코의 그 마약범들은 정말 잔인하고 전부 다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 마약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미국 전투기들이 지금 날고 있죠. 멕시코 국경 사이를. 바로 지금 멕시코에 있는 마약범들을 미국이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소탕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다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행기들이 나는데 보니까 유투기가 날고 있어요. 유투기. 유투기는 저거는 거의 우주 가까이 가서 날기 때문에 뭐 어느 나라 국경을 침범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냉전 시대 때 저 비행기들은 소련 상공도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비행기가 멕시코 에어스페이스 하늘을 침범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저 까만 비행기 유투기인데 저거는 뭐 침범했다 아니다를 따질 필요가 없는 그런 정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찰합니까? 폭격하려고 하겠죠. 그래갖고 마약 기지가 어디 있는지 테러리스트가 어디 있는지 마약범들이 그거 다 자료를 얻게 되면은 뭐 공격 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포세이돈이라는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뭐 최고급 정찰기인데 이 포세이돈하고 유투기가 지금 멕시코 국경지대 멕시코 상공을 날고 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 있다가 미국 전투기들이 멕시코의 마약 기지를 폭격하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 사이에 또 2월 2일 막 그냥 다발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뭐 해적의 나라죠. 거기에 ISIS라는 테러리스트 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폭격하라고 명령을 해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2월 2일 날 폭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테러리스트만 46명 정도
죽은 것으로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 뭐 공격하는 그 해가지고 사진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저거는 인디아에 있는 뉴스 매체인데 거기서 보도한 것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자기가 그 테러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will find you, ISIS 그 중동 테러리스트죠. 우리는 너희를 찾아내고 and kill you, 다 사살할 거야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소말리아에 있는 ISIS는 저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이런 뜻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인데 쟤네들은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주 또 잔인한 테러 집단의 하나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지금 새로 생긴 정부지만은 발이 짝짝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명령하면은 그리고 국방부에 딱 보면은 국방부의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번 작전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프리카 코맨드.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하니까 전 세계를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그중에 그 아프리카 코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든 것은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아들 부시가 아프리카 사령부 만든 이유는 아프리카를 중국이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그냥 아프리카 곳곳 나라에 뭐 자원 개발 명목 또는 도시 개발 명목으로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프리카만 전담하는 그 사령부를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령부가 요번에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기지를 폭격하였다. 이것도 중국 너 정신 차려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파나마 문제입니다. 파나마를 미국이 그 줬습니다. 70년대 그 카터 대통령이 1달러 받고 줬어요. 한 130년 전에 이제 미국이 만들었던 그 운하인데 그런데 파나마가 미국 배들 지나가는데 그 파나마 해협을 지나가는 배 중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미국 배입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화물선은 한 척 지나갈 때 50만 달러를 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 지나가는데 7억 원이라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느냐.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그리고 무료로 줬는데 잘 살라고 그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단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그 미국을 돈 뜯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나마 운하도 미국의 국가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ital National Asset for the United States.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바이탈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뜻이죠. 이건 완전히 치명적인 국가 자산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있어야지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안보가 보장되는 곳인데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어야만 대서양에 있는 미국 해군이 급히 태평양으로 갈 수 있다. 지금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죠. 미국의 주적은 트럼프의 주적은 태평양에 있는 중국이죠. 그러니까 대서양에 있는 미국 군함이 급히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파나마를 미국이 다시 장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사진하고 파나마 운하 사진이 있는데 트럼프가 직접 한 이유입니다. 겉에 보이는 이유. 미국의 해군과 상선이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특히 미국은 저것을 1달러 받고 줬습니다. 1달러. 그러니까 무료는 아니에요. 1달러 줬으니까. 근데 이와 같은 그 미국에 대한 돈 뜯어내기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핑계였는데 뭐 여러분 그 저건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나 죽고 다쳤다는 그렇지만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그 백길이 되는 것이죠. 지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긴 크리스마스 편지를 썼는데 저거 황당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투 올 모든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해놓고 중국의 대단한 군인들 그들은 되게 사랑스러운데 불법적으로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파나마 국민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파나마에 계시는 훌륭한 중국군 그러나 불법적으로 계시는 중국군에게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주 참 그 영어로 sarcastic
아주 비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썼습니다. Also to Governor Justin Trudeau of Canada. 캐나다의 트리도 주지사에게도 크리스마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크리스마스 편지지만은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를 완전히 참 묵사발을 만들고 그 배후는 보니까 중국이다. 왜 중국군이 거기 와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 파나마 운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그림 보면 압니다. 미국을 동쪽과 서쪽으로 배로 갈 때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가면 4,000마일인데 파나마 운하가 없을 때는 저 밑으로 갔기 때문에 뭐 12,000마일인가 그래요. 거의 뭐 3배 되죠. 바로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이어주는. 그런데 지금 저기를 중국이 가서 장악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것을 시비 거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를 넘겨줄 때 다 약속을 했습니다. 법이 있어요. 뉴트럴리티 트리티. 이건 중립조약입니다. 그리고 파나마 커넬 트리티.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를 파나마하고 미국이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저 조약을 파나마가 어겼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중립을 서야 되는데 중립을 안 쓴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취임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파나마 운하, 우리는 그 운하를 파나마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파나마 운하를 지금 중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올 것입니다. 말 되죠?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보고 관리하라고 줬는데 지금 중국이 관리하니까 파나마가 약속을 깼다. 그러니까 찾아와야 된다.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군사력이라도 쓰실 건가요? 필요하다면 쓰겠다. 그 답은 뭡니까? 왜? 거기 중국 군대가 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파나마에게 주었는데 중국에게 준 적이 없었다. 참 그 기가 막힌 얘기라는 것이죠. 그 Chinese troops deployed in Panama. 왜 거기 중국 군대가 가 있는 거야? 중국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했어요. 저거는 미국 의회 그 자료집인데 1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미국의 이 경제하고 국가 안보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파나마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누군지 거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파나마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이죠. 그걸 미국에서 청문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저 사람 텍사스 상원의원인데 요번에 이제 또 이제 6년 임기짜리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사기업을 통해서 파나마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중국의 사기업 말이 됩니까?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말은 사기업이지만은 저기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거기에다 다리도 놓고 있고 중국 회사들이 그리고 또 뭐 그 운하 관리하는 뭐 여러 개 그 간섭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은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는 미국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지금 국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파나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급격하게 파나마에 있는 중국 간판 띄느라고 난립니다. 저기 여러분 보시면은 중국은행 선전판이네요 보니까 그 뭐 아주 좋은 구호들 갖다 붙였는데 그냥 긴급히 지금 미국이 거기를 쳐다보니까 그 간판들 띄느라고 난리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신임 국무장관이 첫 번째 해외 순방이 파나마입니다. 가자마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빅딜을 다 했습니다. 파나마가 지금 중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중국의 1대1로에 파나마가 2017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2027년이면 끝나고 이제 2028년에 그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 계약 끊어. 그리고 2028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끊어. 그래서 그 파나마 총리가 당장 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말 듣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죠. 뭐 파나마 이건 뭐 여러분들 그냥 나중에 한번 자료만 보십시오.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2017년부터 참여해서 최초의 중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파나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완전 차단했고 거기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파나마 가가지고 합의해 놓은 곳 그중에서 하나 뭐 결정적인 거예요. 미국은 매년 군함 통행료를 250만 달러 내지 300만 달러를 파나마에게 지급해 왔다. 미국 군함은 그래도 큰 군함이라도 값은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큰 배 한 척에 50만 불이라는데 250만 불, 300만 불이면은 한 대여섯 번밖에 안 지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 이제 앞으로 미국 군함은 파나마를 지날 때 돈을 내지 않는 거로 2월 2일자로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 2월 2일자로 파나마 정부는 미국 군함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때 돈을 받지 않겠다. 야, 이건 뭐 완전히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걸프 오브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 맵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매일 찾아보는 지도가 구글 맵입니다. 뭐 세계에서 제일 그 많이 쓰이는 맵인데 그 구글 맵에서 적어도 미국 사람들이 보는 구글 지도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인들이 보는 지도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 걸프 오브 멕시코 두 개를 병행해서 쓰고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이 보는 그 지도는 걸프 오브 멕시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이만큼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저기에서도 또 재미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걸프 오브 멕시코에 석유가 많이 나는데 미국은 그 석유를 개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걸프 오브 멕시코 석유를 개발하지 말라. 트럼프가 이름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바꿔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바이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미 국가죠.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제일 군사 관계가 좋은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바로 저 카리브해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토고 석유도 많이 나고 미국하고 싸울 때 만약 중국이 싸우겠다면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그 요충지가 되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면은 안 받겠다라고 버텼는데 당장 무릎을 꿇고 적극 협력하겠다.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가까이 있는 뭐 미국이 원래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미국의 그 몰로주의라는 주의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립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고립 정책이 아니라 남미, 북미 대륙은 내 거다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입니다. 그때 미국이 약소국일 때 유럽의 강대국을 향해서 미국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몰로주의인데 바로 지금 중국이 놀랍게도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가 그 혼쭐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그 트럼프의 정책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난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제대로 된 그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확실한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아주 그 유명한 미국의 국제관계 연구소죠. 거기에서 지난 1월 25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에 정말 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남미의 최대 무역 국가가 중국입니다. 남미의 그 인프라 같은데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도 중국이에요. 그리고 남미 국가들하고 군사 관계도 중국이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 차단시킬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파나마 운하 이거는 아마도 미국이 다시 찾아올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 파나마가 약속을 어겼거든요. 중립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파나마 운하의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군사력으로 개입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그 조약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가 하나하나씩 이제 해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이 중공을 붕괴해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충격과 공포 외교 정책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했습니다. 유럽, 그린랜드, 중동, 이스라엘, 동아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몇 번에 나눠가지고 한번 쭉 정리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째 시간
지금 미국의 캐나다 정책, 멕시코 정책, 콜롬비아 정책, 베네수엘라 등 그 바로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다 연결된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했고 다음 주 제가 이제 미국을 잠깐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서 계속 시간 맞춰가지고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